소수학과의 행사 불참비 관습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JBS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이번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359표의 무효표 대부분이 선관위의 불찰에서 비롯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의 문제점에 대해서 JBS에서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제52대 총학생회가 선출되었습니다. 2016학년도 시원 총학생회의 포부를 JBS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마지막 주 JBS 헤드라인 한치환입니다. 우리 대학의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캠퍼스 곳곳에서 가벼운 옷차림으로 걷는 학우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맘때쯤 대학생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음악학과, 기계정보공학과, 환경조각학과에서 과 행사에 대한 불참비를 강제로 걷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BS에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음악학과, 환경조각학과, 기계정보공학과에서 과 행사에 대한 불참비를 학과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징수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월 3일 서울시립대학교 대나무숲 페이지에서 불참비에 대한 글이 게시되며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음악학과는 지난 3월에 진행되는 MT에 대한 불참비 10,000원을 걷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이와 같은 사실이 논란이 되자 불참비를 거둘지에 대한 여부를 투표로 정하여 찬성 61표, 반대 31표로 불참비를 걷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논란에 음악학과 학생회장은 그동안 OT 총회 등에서 학생회비 예산이 너무나 많이 쓰였다. 그리고 올해 MT 참가 가능 인원이 대략 100명이다. 완납을 가정하면 약 275만 원의 예산이 잡힌다. 하지만 현재 30여 명의 학생이 MT 불참을 학생회에 통보했다라며 불참비가 학과 학생들의 갑작스런 불참 통보로 인해 부족한 비용을 채우려는 펑크비임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MT 참가 여부를 묻는 수요조사는 없었으며 지난 3월 11일 학생회는 각 학년 톡방을 통해 불참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즉,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채 음악학과 재학생 전부가 참여한다는 기준으로 예산을 구성했다는 것입니다. 네, 맞아요. 매년 있었어요. 총 MT는 꼭 있었어요. 딱히 그런 거 못 들은 것 같고요. 보통 이렇게 동아리 같은 데에서도 MT 이미 가기 전에 답사를 가기 전에 카톡으로라도 단톡방에서 이렇게 수요조사를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없었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네. 아무래도 면담, 사유서 뭐 이런 것도 해야 되니까. 전 아무래도 대숲이 가장 절대 학생들이 입 밖으로 낼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또한 제보자는 이러한 음악학과의 불참비는 계속해서 존재해왔지만 학생들의 이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음악학과 학생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학과의 입장을 표명하는 공식적인 대응은 하지 않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조각학과 또한 매년 진행되는 대면식 행사에서 불참비를 거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환경조각학과는 이번 연도에 진행했던 1학년과 만나는 대면식 행사에서 2학년은 7,000원, 3학년은 10,000원을 거뒀습니다. 이에 대해 환경조각학과 학생회장은 학생회는 대면식에 관여하지 않는다. 각 학년별로 협의를 통해 불참비 여부 등을 정하기에 다른 학년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제보자는 협의가 아닌 통보였으며 협의를 한다고 해도 학과 내에서 불참비를 당연시하게 여기기에 분위기 자체가 문제 삼으면 안 되는 분위기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환경조각학과 학생회장은 환족과 특성상 선후배 간의 관계가 중요하기에 이루어지는 행사이며 학년별 회의를 통해 협의된 사항이기에 학생회 주관 행사가 아닌 대면식 불참비에 대한 제재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정보공학과는 매년 개강 파티 행사에서 불참비를 거뒀습니다. 이에 대해 기계정보공학과 학생회장은 학생회 내에서 학우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걷기로 결정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일련의 사건을 통해 제가 생각했던 결정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며 3월 말쯤에 총회를 열어 불참비를 없애는 것으로 방안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조금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잘 수렴해서 논의하겠다며 불참비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각 학과들의 불참비 징수에 대해 학우들은 참여와 불참여에 대한 선택은 개인의 자유 아닌가, 행사에 참여율이 낮다면 강요가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선후배, 동료와 우위를 다지기 위한 학과 행사. 하지만 학생들에게 이를 강제한다면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한치환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무효표가 359표가 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효표가 학생들의 실수나 고의가 아닌 선관위의 불찰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밖에도 투표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의 불찰로 인하여 총 359표의 무효표가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치러진 총학생회 선거의 무효표는 242표로 전체의 6%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2014년도에 치러졌던 제51대 총학생회 선거 무효표 11표의 22배입니다. 또한 단과대학 선거에서는 무효표가 117표로 4.12%였으며 특히 자연과학대학은 투표수 379표 중 무효표가 72표로 19%나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무효표 중 상당수가 학생들의 고의 혹은 실수로 인한 것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의 불찰에서 온 무효표임이 밝혀졌습니다. 투표를 하려면 선거관리위원회와 참관인이 모두 사인을 한 투표용지로 투표를 해야 유효표가 됩니다. 그러나 개표 과정에서 선관위에 사인이 되지 않은 표가 상당수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에 사인이 없는 표 중 대다수의 표들은 제대로 표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은 정확히 추사는 못하지만 자연과학대학 쪽에 있던 감독원이 아마 착각을 해서 참관인란에 사인을 한 것 같다. 저희 측에서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킨 점도 있어 그런 것 같다 라고 답했습니다. 또한 이 밖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선거시행세 측 제53조에 따르면 투표용지에 일련 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후에 일련 번호지와 투표지를 비교하여 부정투입 혹은 위조된 투표용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선관위는 일련 번호지를 떼지 않은 채로 투표하도록 하였고 개표할 때 이를 떼었습니다. 이는 세칙 위반입니다. 또한 모재 학생은 투표하지 않았는데 투표한 것으로 처리되어 투표를 할 수 없었던 황당한 사건도 일어났습니다. A씨는 화요일에 인문학관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려 했는데 이미 내 이름으로 투표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투표한 사람만큼 투표용지가 맞아야 하기에 투표할 수 없다고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기표소에 참관인과 선관위 감독원이 있어야 하는데 참관인이 없는 기표소도 많았습니다. 이에 대해 선관위원장은 선본에 각각 균등하게 참관인을 요청했는데 참관인들이 주어진 시간을 꽤 못 채우는 일이 있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신호인 총학생회장은 감사위원회처럼 선거관리위원회도 선거시행세칙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겠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선거 절차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교육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이재환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3개 선본의 경합 끝에 시원 선본이 당선되어 차기 총학생회가 되었습니다. JBS에서 차기 총학생회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들어보았다고 하는데요. 오영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52대 총학생회 재선거 투표가 3월 2일 월요일부터 23일 수요일까지 3일간 진행되었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당일 오후 6시에 개표가 진행되었고 약 오후 11시쯤 다음 카페 서울시립대 광장을 통해 투표 결과가 공고되었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에는 전체 재학생 9,022명 중 4,011명이 참여해 44.4%로 40%의 투표율을 넘어 효력을 얻었습니다. 선거 개표 결과 시원 선본 신호인 정 후보와 김우정 부 후보가 총 투표수 4,011표 중 1,753표를 받아 43.7%의 득표율로 당선되었습니다. 더 가까이 선본은 1,062표를 받아 26.4%, 드림팀이 951표를 받아 23.7%의 득표율을 차지했습니다. 무효표는 242표로 2.1%를 차지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많은 무효표 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JBS에서 차기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만나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시립대가 원하는 더 나은 내일이라는 그 슬로건을 계속 지향점으로 두고 학생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학생회, 그런 학생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학생회는 어느 정도 연속성이 있어야 그 명맥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존에 진행되던 무료 인쇄 사업이나 플로터 이용 그런 것들은 계속 이어나갈 생각이고요. 하지만 저희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옐로우 아이디 사업이나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없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생각하는 총학생의 패러다임을 좀 바꿨다고 거기에서 차별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좀 바뀌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총학생회라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작지만 소소하지만 꼭 필요한 것들, 그런 공약들을 실천해 나간 다음에 있어서 다른 그 이전의 종전의 총학생회와는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투표 기간에 그래도 연장도 없이 정확히 총학생회 선거 40% 넘을 수 있도록, 저는 어떻게 보면 학생 자체에 좀 희망을 받습니다. 네, 저희가 열심히 하면 될 수 있구나. 이번 제가 이제 13년도부터 봐왔던 선거 중에 어떻게 보면 선거운동이 가장 활발했고 치열했던 선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것들이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잘 하면은 학생들도 잘 참여를 할 수 있는구나, 이 느낌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도 저희가 보이면은 항상 응원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기 총학생회가 된 시원은 이번 선거를 통해 많은 공약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학우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축제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한 시기로의 통합을 결정한 것은 아니며 꾸준히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함께 공약집에 실었던 새로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 강의평가 커뮤니티 개설, 교양 과목 개선, 그리고 2366 시설물 플랜 등과 같은 공약들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공약들이 진정한 학생 자치의 실현을 위해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JBS 헤드라인 오영경이었습니다. 4전 세계 무료 강좌가 21세기간 102호에서 진행됩니다. 나도 몰랐던 동대문구 이야기 프로그램이 선농당 역사문화관에서 4월 20일까지 진행됩니다. US 취업 및 진로 멘토링 신청이 3월 28일부터 선착순으로 마감됩니다. 공학서양 세미나의 두 번째 특강인 발명가 특허가 4월 6일 본관 지하에서 진행됩니다. 3월 마지막 주입니다. 아직 새학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총학생회도 새로 당선이 되었고 학교 여러 곳곳에서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기존에 있었던 잘못된 혹은 부족한 것들에 대한 개선이 먼저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번 주 JBS 헤드라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